1월 21만 평. 아, 이것도 재밌어요. 1월 20일. 우리는 북한과의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오해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밑에 보면은 어떤 책들이 나와요. 민중의 바다, 김일성 선집, 북한 현대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칠제선언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과의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이런 얘기 하거든. 근데 이러면서 갑자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북차양도서 단속 하면서 3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하는 거죠. 이게 최필승이라는 출판사 대표거든요. 근데 나는 이 당시 기사를 보면 놀라는 게요. 아까 노조 얘기도 했지만 노조 위원장들 막 구속되고 싸우고 여기도 지금 출판사 사장 나오잖아요. 다 나이가 20대예요. 맞아. 다 20대야. 지금 40대들이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내가 3, 40. 와 진짜로 86세대에 대한 얘기 많잖아요. 요새 86세대가 문제다 그러는데 사실 문제가 있겠지 왜 없겠어. 그런데 난 이건 대단한 것 같아. 86세대가 사실 20대 때 전두환 정권을 겪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때 20대하고 지금 20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어른이지 뭐. 그러니까. 근데 이때 보면은 80년대 진짜로 보면은 가장 최전선에서 정치적으로 그럼. 노동이건 각계에서 싸운 사람들 보면 다 20대야. 그럼. 20대야. 그럼.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러네. 지금 20대들 자기들이 가장 불행한 세대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죠. 나도 이거 그럴 때 30대였는데. 30대. 30대 말.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최필승 씨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하는 거죠. 경찰은 이들 출판사가 펴낸 민중의 바다, 김일성 선집, 북한 현대사 뭐 이게 냈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해를 하려면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칠제선언. 작년에 있었던, 아니 88년도에 있었던. 여기 보면은 북한, 미일 관계 뭐 계속 협조하겠다면서 칠제선언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기가 막혀요. 노동선 통일 관련 또 6개 그 특별선언을 하거든요. 뭐 각계 인사들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냥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원래 북한 만나면은 이건 바로 국가보안법이잖아요. 근데 각계 인사들 뭐 문화예술부문화 같은 거 교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주영이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 사람들 많이 기대했어. 아 진짜네 이렇게. 근데 정주영만이었어. 그 이후에 사실 대학생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당시 대학생들 운동 진짜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거 통일운동 이게 사실은 서울대 총학생회가 아니야. 총학생 후보가 나와가지고 북한 대학생들한테 우리 만나갖고 대화하자, 같이 뭐 하자. 이 운동이 결국은 이 구호 아시죠, 전님? 이거 뭐 오라 나무로 가자 북으로 뭐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 얘기. 이게 그때 비롯되는 거거든. 대학생들이 시작을 하고 사회 각계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 대학생들이 20세 초반 중반 애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초반 애들이. 대단해. 정말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밀어붙여가지고 임수경 북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임수경 씨 북한과 영상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산가족 그 사망 확인 같은 거 하자는 거, 상호 문화 개방 있잖아. 상호 문화 개방.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야? 민중의 바다, 김일성 선집 뭐 이런 색했어?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버린 거. 이런 상황을 쇠사슬 넘었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비평한 게 이번에 20일 그거죠. 아 정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저거는 이제 저쪽 세력을 상징하는 캐릭터야. 캐릭터. 예. 아까도 등장했던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걸어오는 장면에서 여기 시체 들고 있고 이쪽에서 그 선두주자에 있었던 그 사람 캐릭터. 그냥 육공을 대표하는 뭐 캐릭터. 캐릭터네. 이게 1월 20일이고요. 이 1월 22일 봄이
왔는지라에 대해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대통령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시 취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밑에 레이건 있고 또 뒤에 레이건 맞죠? 레이건, 부시.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이제 부시가 88년 11월 9일 날 당선이 돼요. 당선이 되고 이때가 부시가 아마 휴가 중이었을 거예요. 휴가 돌아오면 취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딱 그 기간 플로리다에서 낚시 즐기는 모습인데 부시 취임하기 전에 아마 이런 모습을 그리신 것 같아요. 봄이 왔는지에 대해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대통령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이야기. 네. 그리고 정말 큰 사건은 이거죠. 22일 기사. 전민련이 이때 형성이 된 거예요. 전민련. 근데 전민련이 형성이 됐는데 이거를 지금 만원경으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전민련. 이 기사가 동아일보에 난 거 보면은 이게 제야 통합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전체 제야 세력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이죠. 전민련이. 그렇지. 그래서 전민련 발족. 오늘 결성대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전민련 결성이 되면서 이 정계가 막 긴장하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각계가 난리가 나거든요. 각계가 난리가 나. 여기 그 위키에 보면은 당시 조직 대표가 이부영, 오충일, 이창복, 배종렬, 이영순, 윤석열 공대표였고 사무처장이 장기표, 김근태, 이재호. 그러니까 전민련 통해서 이름 알리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보수로 가버리는 거지. 변절을. 그리고 고문 보세요. 문익환, 개운재, 박형규, 이소선, 백기환, 강인함 다 있잖아요. 가장 큰 단체라거든요. 가장 큰 단체. 이 박해동도 있네. 이 백무현 선생의 한국현대사에 보면은 이 전민련 출연에 대해서 딱 한 장만으로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이 그림. 이거 제가 사진 찍어서 그냥 올린 건데 보면은 전대엽, 전교조, 전노현, 전농, 전민련, 민해총, 민교협 다 들어가 있는 진짜로. 그래서 결성문 단체 내용을 보면은 전민련은 근로민주주의 중심이 되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의 동력이 되며 양심적인 교사, 문인, 종교인, 법조인, 언론인, 의료인, 중소기업인, 해외 동포들이 참여하는 애국적 민족 민주운동 역량의 총집결체로 이 땅의 진정한 민중해방과 자유평등 사회를 위해 자주화 운동, 반독재 민주화 운동, 조국통일 운동에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 하면서 사실은 지금은 이 명맥이 있나? 지금은 명맥이 있나요? 지금 실제적으로 명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여기 있어요. 그렇지. 지금 촛불로 저렇게 다 뭉치면 참 판타스틱한데.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근데 시민사회가 왜 이렇게 못 뭉치는 거예요, 못 뭉치는 것 같아, 시민사회가. 결국은 권력 아닐까?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김민우 교수 같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야. 굉장히 예지력이 있어. 윤석열이 그거 됐을 때도 제가 저 틀림없이 사고 칠 빨리 조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제가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틀림없이 큰 사고를 친다. 그걸 계속 얘기해. 근데 그때 보통은 이제 100일도 안 됐을 때. 허니문 기간 동안. 아니 옛날 검찰총장 됐을 때. 검찰총장 됐을 때. 얘 지금 조치해야 된다. 얘 큰 사고 칠 애다. 그랬어요? 됐을 때? 그때 계속 얘기했어. 근데 보통은 검찰총장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봐야지. 그거 두고 봐야지. 검난 시작되기 전에요? 검찰총장 됐을 때 그 말씀. 되고 난 직후에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딱 하는 거 보고 김민우 교수가 제일 큰일 낸 놈. 빨리 조치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일이 난 놈이다고 계속 업소하듯이 얘기를 해. 그래도 그거 안 받아들여져서 결국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 된 직후에 딱 얼마 이렇게 감지 딱 하더니 저 퇴진해야 된다. 퇴진하라고 그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퇴진하라고 하면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100명으로 시작을 했어. 그럼 이상하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퇴진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하는 거야.
그래서 100명이 돼, 그 다음에 뭐 500명,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촥촥촥촥 늘어났어. 민심이. 그래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퇴진이라는 말이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진보 세력 쪽에서도 아니 이제 그렇죠. 했는데 퇴진이라는 선거로 당선된 사람인데 좀 그렇지 않나 해서 그때 미적미적하면서 발걸음이 틀려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규탄 뭐 이래서 샀거든. 규탄한다. 근데 여기서는 퇴진해라.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게 다 퇴진에 동의하게 됐어. 그렇게 그 전에 우리는 퇴진이라고 외쳤는데 그때 퇴진은 좀 그렇다 한 것이 사이가 뜬 것이 있어. 뜬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김민우 교수하고 우리가 족보가 없는 그렇죠. 운동단체야. 저끼리 막 모여서 하는데 소위 이런 게 없는 거죠. 이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좀 같이 하기가 조금 그랬던 건데 이제는 다시 기회가 온 것이 이제는 다 같은 한 마음으로 외치기 때문에 진짜 저기 돼야죠. 저렇게 돼요. 아 근데 이게 참 가능한지. 그러니까 당시는 이게 엄청나게 그래요.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가 들어가냐?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죠. 수사. 이창복 의장 구속 수감, 장기표, 김근태 씨 핵심 간부 소재 추적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이 수사 들어가고 그런 거는 이게 5월 달이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1월 달에 이미 20일 날 얘기를 딱 주의해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근데 거죠. 저는 저런 전민련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나라가 8년 갖고 지금 나라가 붕괴 직전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노회찬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은 일본하고도 힘을 합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너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해서는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17만 모이다 보면은 또 저런 모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계속해서 제공해 주잖아. 지금 그 김건희 후쿠시마 뭐 후쿠시마. 오염수도 있고. 그 최근에는 땅 문제. 땅 문제. 그건 뭐 빼박이지. 그렇죠. 이런 것도 계속 나오니까. 뭐 검찰 쿠데타 관련된 것도 많고. 아 지금 더한 게 사실은 지금은 물론 이걸 또 안 좋게 본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은 좌우연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윤석열 싫어하는 이 구구들 네. 우리 또 이쪽 같이 함께 해갖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목소리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아 그건 없었죠. 그러니까 또 조금 지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밑에 뭐가 있지? 글씨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별건 아니야. 이 기회에 우리 보수 연합을 하고 또 체제 전복 세력으로 모든 카드 또 있잖아. 모든 카드가 있죠. 아 우선 땀을 좀 닦으시죠 이게. 아 좀 체제 전복 세력으로. 당황했다 이 말이야. 아 체제 전복 세력. 딱 그거죠 뭘.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이게 나오는 거지. 바로 민주 인사 무차별 구속 이렇게. 딱 맞아라. 합수부 선언문에 이적 규정. 이적 규정. 제일 좋은 카드죠.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북한하고 사이 지금 똑같아. 그러니까 북한하고 사이 좋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 좋으면은 종북이니 뭐 그런 거 쓸 수가 없잖아요. 맞네. 국가보험 없어지면은 어마어마한 카드. 그냥 어떤 일이 터져도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 아닙니까? 30년 전? 30년 다 돼가. 30년 전인데 지금도 종북 카드 쓰고 있잖아 지금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장할 수 있는 카드인데 레드 컴플렉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은 이 카드를 못 쓰면 이건 엄청나는 손해지. 그렇죠. 저때는 또 같이 남북을 같이 교류하고 협력하자고 해놓고 그 때문에 확 모여서 딱 하니까 또 그러니까 단체를 규정을 한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래서 1월 20일, 1월 24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노태우 정부가 어중간한 거죠. 남북관계 뭔가 한 것처럼 하면서 또 이제 공산권하고 뭔가 한 것처럼 해. 근데 또 국내에서는 막 이렇게
이 핍박하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대화는 계속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군 팀스프리트 한미 팀스프리트 운동 팀스프리트 운동 요거였어요. 이번엔 괴물이 나타나지 말아야 할 텐데 총리 회담 예비 회담 총리 회담이 곧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 17일 날 북한이 총리급 회담 조건부 수락을 해요. 하자고 평양 서울 교환 개최하자고 해. 이게 1월 17일이죠. 근데 24일 날 가면은 뭐 총리 회담 예비 회담 8일 개최한다 다음 달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나 오늘 27일부터 시작되는 팀 스피리트 8.9 훈련 네, 남북한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회담이 잘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수면 위와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총리회담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그렇지. 괴물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괴물이 타고 있는데 지금 타고 수면 있는 아래에서 그게 곰틀곰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교수님 이거 쓰실 때? 여기도 표정이네요. 여기도 표정이네요. 눈, 코, 표정이 아니라 이거 물고기구나. 전 요거 못 보고 여기 눈, 코, 입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이게 뭐 항상 반복되는 문제죠. 그렇지. 지금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요거 재밌죠. 이게 언제 기사인지 김종필 날짜를 제가 안 해왔네. 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삼김이 있잖아요. 삼김이 있고 노태우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뭉치면 무슨 일을 하기 못할까. 그러니까 딱 여소야대 여소야대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거를 김영삼과 김종필이 넘어가면서 이제 깨지는 거지. 3당 합당으로 끝나는 건데 이때는 3당 합당 되게 전이니까 여소야대 이거.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때 1월달에 항상 되게 중요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5.18 증언, 중간 평가 문제,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지자체 문제, 그리고 특검 문제가 있거든요. 특검이라는 거는 5.18 건축청문회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끝나버리니까 특검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 문제 당연히 이때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크게 됐고요. 중간 평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노태우가 선거 전략으로 이길 때 뭐 삼김이 분열해갖고 졌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노태우가 어떤 공약을 했냐면 나는 임기 중에 중간평가하겠다. 맞아.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중간평가 언제 하냐 말하냐 이게 많았거든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가 중간평가에 대해서 입장을 달랐어요. 김영삼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중간평가를 뭐와 연계하냐면 실제로 퇴진과 연결해갖고 해야 한다는 거였고 평민당의 김대중은 반대였어요. 중간평가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중간평가를 지금 하면 노태우가 오히려 승인받을 수 있고 그러면 괜히 국정 동력만 살려준다. 그런 입장이 있었고 왜냐면 올림픽 끝나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김영삼은 아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에서 그것 때문에 통합이 좀 안 될 때였거든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1월 19일 날 야권 중간평가 정치협상 거부 막 나오잖아요. 이거 막 절충안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20일 가면은 삼김 총재가 중간평가 관련해가지고 야공조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공조가 안 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 계속 시끄러워져요. 중간평가 문제가. 그래갖고 요 문제 한참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협조만 잘하면 요거 다 뜻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맞아. 중간평가 복잡한 문제예요 사실 이게. 그리고 이거 와 나 놀라워. 이게 진짜 지금은 똑같아요. 입시 문제인데 이때는 자취새끼 공부시키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부분허용, 과외 부분허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은 이제 풀어주는 거지. 그러면 언제 과외를 금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금지했냐면은 전두환 때 금지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방송한 뭐 어떤 내용인지 야, 똑같아요. 대단한 똑같아. 거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과외 해소한다는 거 아니야? 국가보훈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을 정상화 5.18 끝나고 얼마 후에요. 과외 공부를 없애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에 나선 각 대표들은 대부분 대학 입학 전형의 내신 성적 비중을 높여주고 지원을 문제주는 대신에 졸업을 어렵게 함으로써 과열 과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6% 이상이 과외를 받고 있고 이들이 지출하는 1년 동안의 과외비는 1979년에 모두 82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이 학교 밖에서 주도된다면 큰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교육비의 이중 부담은 가계에도 낭비와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지금 똑같지 않아요? 윤석열이 지금 수능 때리고 학원 압수수색하고 이 교육 문제 얘기하면서 사교육비 많이 든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통치 전략? 이라고 해야 될까? 5.18 다음에 바로 이건 거거든요. 윤석열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당시 이 국보에서 발표한 교육 정상화 및 과외 해소 방안 하는 거예요. 그 내용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 하는 말하고 거의 뭐 다를 게 없어요. 81학년부터 81학년도부터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아니 80년도에 81년도 거를 지금 폐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요번 수능 문제 같은 경우 지금 당장 5개월 남았는데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출신 고교의 내신 성적과 예비 고사 성적만으로 대학 입학자를 선발한다. 이거 이제 과외 안 받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교과서 배운 거에서만 문제 내라 하는 거 똑같은 논조. 근데 이거를 이제 민주화가 나름대로 좀 성취되면서 방학과외를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왜 하는 거냐면 대학생들의 노태우 정부가 대학생들한테 사실은 이 당근 같은 거죠. 대학생들이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과외밖에 없어요. 과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합법화 해주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이런 사교육 과열되는 게 찾아와요 실제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이 과외를 했어. 그런데 명문대하고 일반대하고 과외비가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하면서 명문대와 일반대 사람들 과외비가 완전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게 막 바뀌어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전두환 때 막아놨던 과외 같은 거를 노태우 때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 당시 이거 부분 허용 관련해 가지고 만평을 쓰신 거죠. 자식 새끼 공부시키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인가? 그래서 저 일반 사람들 여기 좀 가난한 사람이고. 여기 가난한 사람들. 부자. 그치. 사회 구조하고 관계없이 언제나 입시제도 사회 구조. 이런 거죠. 이거는 비웃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입시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입시제도 사회 구조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것만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단순히 과외 이거 푼다고 해결해 주냐?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윤석열이 그냥 뭐 수능 뭐 교과서에서 뭐 내라 뭐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실은 대학 줄 세우기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해결 없이 똑같은 지적인 거죠. 그럼. 사실 아까 학부형 편지 아니 교육 민주화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아이 지금 대학 가고 그게 중요하지 그런 인식부터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저 학부모야. 여기가 부모. 네, 그러네요 진짜. 이게 1월 26일입니다.